아라타는 뇌가 썩어가는 삶을 사는 외로운 패배자이다. 그러던 중 신비로운 종말의 사건이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계로 보낸다. 유일한 생존자가 된 그는 세상을 리셋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궁극의 하렘을 만들고 신을 초월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 전에 아라타는 악몽에서 깨어난다. 그 악몽에서 그는 사촌인 히지리와 헤어졌다. 아침 식사 중 그는 그녀에게 어릴 적 얼마나 귀여웠는지를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녀는 그 회상에 너무 부끄러워서 아라타는 그녀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도망친다. 그들은 나중에 학교로 가지만 가는 도중 아라타는 태양이 검게 변한 것을 발견한다. 히지리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에 그는 더욱 불안해진다. 그때 주먹을 쥔 마법사가 그를 스치며 지나가고 이유도 없이 그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녀는 사라지고 아라타가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여전히 이상하게 생긴 태양을 눈에서 떼지 못한다. 그는 나중에 옥상에 올라 휴식을 취하러 가고 히지리와 함께한다. 그는 그녀에게 태양이 항상 검은색이었는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있어야 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한 대답을 하며 말한다. 그것은 그가 원해서 항상 그랬던 것이라고. 그 후 히지리는 그에게 기대어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라타는 갑자기 기억이 혼란스러워지며 그녀가 진짜 사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히지리는 부인하지만 아라타는 그녀에게 태양이 항상 검은색이었다면 태양을 빨갛게 칠리 않았을 것이라는 말로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이 시점에서 히지리는 항복하고 그녀가 주장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을 드러내려는 순간 이전에 지 경찰이 나타나 레이저건을 쏘며 이 가짜 히지리에게 발사합니다. 공격은 가짜 히지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자 마법사 릴리스가 내려오고 가짜 히지리는 손가락을 튕겨 진실을 드러냅니다. 보아하니 세상은 여전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타는 단지 환상 속에 살고 있었다. 릴리스는 며칠 전 붕괴 현상이라는 종말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히지리와 함께 마을 전체를 삼켜버렸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아라타는 사건을 회상하려고 할 때 두통을 느낀다. 태양이 검게 변하고 모든 사람이 이 세계로 전이된 사건. 그의 차례가 오기 전에 사촌이 그에게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는 마법서를 건넸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한 후 그를 구하기도 전에 사라졌다. 잠시 후 아라타는 심연에 있게 되었고 마법서에게 종말적인 사건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아라타는 결국 이 모든 혼란이 자신의 창조물이며 그의 그림레가 히지리로 가장하여 원하는 것을 주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었습니다. 릴리스는 반박하며 그림레가 실수를 했다면 종말이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라타에게 자신의 소원을 취소하도록 위협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그가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그림레와 히지리에 대한 그의 기억이 파괴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합니다. 그때 아라타는 히지리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마도서에는 그녀가 살아있다고 적혀 있고 그래서 그녀의 영상이 존재하는 거야. 비록 지금은 또 다른 세계에 있지만. 이로 인해 아라타는 릴리스의 선택지를 무시하고 마법사 아카데미에 등록하기로 결정해. 그는 새 마법사를 위한 기본 장비를 거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동의하고 그의 그부들을 소개한다. 수업 중 그 난쟁이 중 한 명이 소개한다. 자신을 셀리나라고 하고 그에게 어떤 타입이냐고 묻는다. 아라타는 바로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기준에 들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우유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또 그가 새로 만든 게 사실인지 묻는다. 세계.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악마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라타는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고 말하고 전체 반은 새로운 악마군주 후보의 도착을 축하하면서 혼란에 빠진다. 그는 나중에 교장에 의해 소환되어 아카데미에 환영받는다. 아라타는 그에게 마법사가 되었을 때 사촌을 찾을 수 있을지 묻고 교장은 아카데미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들과 훈련하면 그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 쉬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7명이 소녀들로 구성된 트리니티 세븐이라고 자신을 부른다. 그중 한 명인 마법사 릴리스는 교장이 아라타가 이제 톱디로 인정받았으니 여자를 가지고 놀아도 좋다고 허락하자 당황한다. 그는 강력한 마도서를 소유하고 있어서 아카데미에 입학했어. 가는 도중 레이의 머리 스타일을 한 닌자를 만나는데 이름은 레비. 더 악랄해. 카디비보다 더 못된 모습이고 아라타에게 그녀가 그의 은밀한 연애 상대가 되는 것도 괜찮다고 말해. 밖에서는 트리니티 세븐의 두 멤버인 미라와 아키오가 지나가고 레비는 그들의 능력을 아라타에게 보여주며 말하길. 미라는 가장 강하고 아키오의 방어력은 무적이라고 해. 브리핑 후 아라타는 리리스를 조금 놀리다가 정신을 잃게 되는데
하지만 레비는 그녀가 보통 냉혈한이기 때문에 그녀가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의 신호라고 말해. 그 후 남자 화장실로 가서 몸을 정리하려 하는데 그곳에서 여자에게 걸려 그녀가 그의 존재에 이렇게 무관심해 보여서 스스럼 없이 샴푸를 가리키며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녀는 그의 사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의 생각을 방해하는 듯 그녀가 자기 브래지어 사이즈에 대해 언급하며 아라타는 처녀성을 지키러 달려간다. 그가 나가려고 할 때 리리스를 보고 히지리가 화장실에 있다는 걸 고스타 단타쇼 시에룬 3위일체 중적 영일 명성 유한 피 오렌웨이 시타적 표매 타슈오도 간착 타천이복 아랍탑 고수 타적 자오 문슈 에렌이 히지리와 썸하우 연결되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다음날 아라타는 릴리스의 지루한 강의를 겨우 견디지만 나가려 할 때 에렌은 너처럼 애교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그를 남자 화장실까지 따라가다 그가 멈추게 한다. 그가 나오자 아라타는 왜 그가 자신을 따라오는지 물어보고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녀는 그의 악마 군주 특성을 관찰하고 있다고. 둘이 결혼할 운명이라고. 아라타는 흥분하지만 질문을 하기 전에 그녀가 떠나버린다. 그래서 그는 방으로 돌아가지만 방에서 릴리스, 레비, 그리고 셀리나라는 학생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에게 지루한 질문을 던지지만 그는 더 알고 싶어 한다. 마법에 대해 릴리스는 그에게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하고 시작합니다. 그의 그리모어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릴리스에 따르면 그의 그리모어는 아스텔 코덱스라고 알려져 있으며 다른 세계의 지식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것 전에 그녀는 7가지 죽음의 죄에 대해 언급하고 갑자기 정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라타는 그 기회를 잡아 릴리스의 가슴을 더듬습니다. 그의 그리모어가 빛나고 릴리스는 아라타의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얼굴에 손바닥이 새겨질 만큼 강하게 그를 때립니다. 그들은 곧 방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라타는 그의 그리모어에 문의합니다. 그리모어는 그들이 이것을 게임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탈출할 방법을 계획합니다. 먼저 아라타는 문을 부수려 시도하고 모두가 가능한 단서를 찾습니다. 하지만 릴리스는 곧 배뇨 욕구를 느끼기 시작하고 다른 소녀들도 따라옵니다. 이 상황은 아라타에게 어려운 문제를 안겨주지만 그는 갑자기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는 여자들에게 나간 길을 발견한 것처럼 속여서 그의 그림책이 마법 장벽의 비밀 위치를 말하게 합니다. 곧 그들은 그것을 찾아내고 릴리스는 레이저 소터로 장벽을 파괴합니다. 아라타는 문을 차 열고 소녀들이 다리를 보러 가게 합니다. 그의 그림책은 그녀가 무엇을 선택할지 묻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란이 갑자기 나타나서 설명해줍니다. 그녀가 아라타의 방에 있는 장애물을 만든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 그의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거기에 설치한 것 같아. 그녀는 테마가 마법사들의 연구 주제와 같다고 설명하고 그들의 연구는 마법 주문으로 저장될 수 있다고 말해. 아라타의 방에서 아란이 이상하게 굴며 그에게 묻는다. 결혼 전에 그녀를 흡입하려고 할까? 답은 명백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해. 그녀와 활력 넘치는 릴리트와 삼각관계를 선호한다고. 릴리트에게 주먹을 맞고 그는 계속해서 묻는다. 전체 마왕 후보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아라는 모두 교장 선생님이 시작한 일이라고 고백한다. 교장 선생님은 아라타에게 그와 같은 붕괴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고 그것을 시험해보라고 했다. 그 후 그녀는 아라타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맞잡고 마법사 모드로 전환하여 그녀의 주문서를 확보한다. 라티마가 쓰러지고 그녀가 아라타의 마법에 대한 그리모어의 제약을 파괴하면서 아라타는 학교를 다른 붕괴 모드로 천천히 진입시키고 에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초월하게 된다. 교장이 어둠의 모드로 들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에렌의 소행임을 깨닫는다. 이 시점에서 아라타는 날개를 펼치고 릴리스는 학교를 구하기 위해 그를 끝내려 하지만 에렌이 그녀를 막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남편이어야 하니까. 다행히도 미라와 아키오가 그리모어 보안의 수장으로 개입하러 들어온다. 도착한 미라는 아라타를 물리치겠다고 말하며 아키오에게 그를 처치하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아키오는 그녀의 다리에 있는 마법의 반지를 활성화하고 아라타를 차기 위해 움직인다. 그녀의 힘찬 발차기는 즉시 그의 마법을 무효화시키고 그들은 떠나려 한다. 그들이 그를 막았다고 생각하며 그러나 붕괴는 계속되고 그들은 혼란스러워진다. 한편 아라나는 복도에서 걷고 있다. 그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여자가 있는 방으로 인도한다. 3위일체 7중 한 명인 유우는 그에게 아키오의 치명적인 발차기에서 그를 빠르게 구해주었다고 말한다. 그 발차기는 그를 화성으로 보내줄 뻔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붕괴가 계속 발생하고 심지어
그들의 학교의 누드도 하나씩 삼켜버린다. 아라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유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한다. 그는 다른 소녀들의 디마를 참조하여 미라의 테마인 정의를 떠올리며 자신의 디마가 그녀의 것과 반대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학교로 돌아와 소녀들에게 혼란을 멈추겠다는 결정을 알린다. 그의 그리모아와 함께 아라타는 자신의 디마를 소환하는데 이는 그에게 궁극의 지배력을 준다. 그가 메기스 형태로 변했을 때 아라타는 모든 형태의 마법을 소거한다. 학교를 망가뜨리던 파괴력도 포함해서. 하지만 그는 실수로 모두의 옷을 벗기고 만다. 에렌만 예외인데 그녀는 자신의 크리스털로 그의 공격을 튕겨냈다. 다음 날 모든 사람이 해변에서 무사히 모여있지만 아라타는 학장에 대해 걱정하고 그가 아직도 학교 건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과거의 모습으로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셀리나는 학장이 크래키드처럼 행동하지만 마법 세계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진 고수 중 한 명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서로의 멜론 크기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셀리나는 리빌의 수영복을 벗겨내며 그녀의 유방을 드러냅니다. 아라타는 이 광경을 보며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며 해변에서 그녀와 함께하는 상상을 즐깁니다. 레비와 아라타가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자 리빌은 화가 나서 그들을 모두 수류포로 폭격합니다. 나중에 세리나가 아라타에게 메기스 모드를 활성화해달라고 요원한다. 그가 학교를 구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고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그를 마법의 링에 묶는다. 그러나 아라타는 그녀의 링에서 벗어나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옷을 찢어버린다. 그녀는 너무 크게 비명을 질러 다른 소녀들이 아라타가 다시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세리나와 레바이는 릴리스를 아라타와 대화하는 것을 엿듣고 그것이 큰일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가 나오며 그들을 기절시키고 그들은 그 대화가 사실 아라타가 이제 마법사가 되어 히즈리를 찾으려는 계획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된다. 트리니티 세븐의 여성들이 회의를 위해 모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2명의 여성이 실종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중 한 명은 그가 대마초를 피웠을 때만 접근할 수 있는 유아이고 다른 한 명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온천에서 비키니를 입고 만납니다. 하지만 아라타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으며 그들이 비키니를 벗었어야 더 좋은 쇼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교양 있는 행동이 역겨운 미라는 욕실을 나갑니다. 셀리나는 그에게 자신의 플로 스트리핑 마법을 더 나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조언하며 그의 초점을 검이나 총에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모두가 자신의 마법 능력을 발휘하여 그를 도와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들을 복사하라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거절하며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랑하려고 하는 대신에 말이다. 진지하게 아라타는 그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간청한다. 그는 사촌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견딜 수 없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연설에 감동한 릴리스는 그를 도와주기로 하고 그는 이것이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탄력 있는 몸에 얼굴을 대고 싶어 한다. 그녀는 자신의 그리모어를 열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총을 소환한다. 그녀의 마법이 기본적으로 연금술이기 때문이다. 이 모습을 본 아라타는 그의 그리모어에 릴리스의 것을 복사하라고 지시한다. 마법. 그녀가 정확히 그들의 가장 큰 충격에 맞춰서 행합니다. 그림서에 따르면 그녀의 총 버전은 완벽하지 않으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의 힘이 그녀의 힘과 함께 작동하기 위해 그러나 여전히 그 여성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아라타가 다른 마법사의 마법을 복제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라타와 릴리스는 수업에 도착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룹 중 한 명이 이를 교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는 이를 붕괴 현상으로 설명하며 잠든 학생들은 트리니티 세븐보다 마법 능력이 약한 학생들입니다. 아키오와 미라는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고 교장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한 조언을 무시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 그는 문제의 원인이 그들의 학교 아래에서 발생하는 마법 에너지의 누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어떤 이유로 이 일이 발생하는지 보니 유아 때문인데 그녀의 마법 능력이 그녀의 통제 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던전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아라타는 유아의 마법이 꿈을 매개체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의 마법은 너무 강력해서 그녀를 교장 다음으로 학교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마법사로 만든다. 여자들은 미라와 아키오가 그녀를 찾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서로 독려한다. 왜냐하면 이 차가운 밑줄들은 그리모어 사회의 리더들이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붕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가는 길에 그들은 공격에 대비하고 차적인 그림자들을 만난다. 아라타와 그의 멍청한 그리모어는 단기 기억을 잃고 릴리트의 마법을 복제하여 총을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를 보고 에렌은 그들을 묶어두는 장벽을 만든다. 아라타가 총을 만드는데 성공할 때까지 에렌이 그들에게 불빛을 제공한다. 더 많은 그림자가 나타나고 리바이가 그들을 처리한다. 그들이 더 걸어가다 보면 미라와 아키오를 만나게 되며 그들은 유아를 구하러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붕괴를 멈추기 위해. 하지만 리바이가 나서서 아키오와 싸움을 벌이며 릴리스와 아라타에게 유아를 구출하기 위해 서둘러 달라고 독려한다. 그녀는 바람 마법을 발동시켜 미라의 치마를 들어올린다. 그리고 아라타에게 미라의 속옷을 쉽게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미라는 당황하고 아키오에게 아라타를 없애라고 명령한다. 잠시 후 유아의 방에 도착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불길한 암흑물질에 맞이한다. 유아를 감금하고 있는 용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다. 아라타는 이것이 놀랍다고 느끼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그가 잠에서 만난 유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용은 그에게 화려한 측면 공격을 가하고 그는 즉시 땅에 쓰러진다. 그는 용의 에너지에 맞춰 날개를 펴고 파탄 현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성화한다. 갑자기 용이 불을 내뿜으며 그들을 향해 공격한다. 유아가 장벽으로 이를 막으려 시도하지만 그 장벽이 깨져버리고 그녀는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리리스가 레이저 블래스터로 이를 겨누며 들어오는데 아키오와 미라가 편안하게 걸어온다. 레비와 일시적인 휴전을 선언하여 유령용 드래곤을 처치하기로 한다. 혼자서 이걸 이길 확률은 거의 없지만 아키오는 한 방을 노린다. 레비는 아라타에게 그림 리어에 집중하여 회복을 빠르게 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하고 그의 내면의 배트맨이 활성화된다. 그녀는 그에게 싸움에 올인하라고 독려하며 사촌을 찾을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그녀는 리리스에게 아라타에게 자신의 마법을 재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그와 동시에 그의 그리모아르는 그에게 마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금술에 기반하고 있어서 만약 조심하지 않으면 그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마법을 제어하는데 충분히 조심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에게 지침을 따르라고 격려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마주한 것처럼 끔찍한 괴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단지 결심을 굳히고 어차피 시도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그리모아르에 자신을 맡기기 전에 리바이는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그녀는 다른 것을 빨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설명한다. 그녀는 그것을 통해 자신의 마법 일부를 그의 손가락에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이것으로 리바이는 그가 자신의 상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손에는 그리모어를 들고 손가락을 총처럼 쏘았다. 그는 이렇게 하며 드래곤을 향해 곧바로 달려가서 총을 활성화시키고 머리에 직격탄을 날렸다. 잠시 후 의식이 돌아온 유아는 모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아라타를 발견하자마자 그녀는 줄거리가 없는 몸으로 그를 포옹하러 달려가고 다른 여자들은 질투한다. 다음날 아침 아라타는 에렌과 유아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보고 당황한다. 왜냐하면 그는 세 사람의 관계에 참여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체육 놀이공원으로 향하고 두 여성은 그들의 멜론으로 압도하며 유아는 사이드킥이 되는 것을 괜찮다고 말한다. 나중에 씁쓸한 미라와 그녀의 경호원이 나타나고 그녀는 이 쓰레기를 위해 애쓰는 두 여성의 모습에 완전히 혐오감을 느낀다. 하지만 어떻게든 레비, 아키오, 그리고 에렌은 서로의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게 되고 셀리나가 파파라치 역할을 한다. 릴리트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아키오에게서 귀찮은 말을 듣게 된다. 그는 그녀에게 그리고 아라타를 혐오하며 조용히 그 장소를 떠난다. 이제 그녀는 아라타를 혼자서 가질 수 있으니 유아는 아라타에게 키스를 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밀어내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부터 천천히 하자고 말한다. 그는 왜 레비와만 친구인지 레비는 그녀에게 우정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물어본다. 그녀는 항상 혼자라서 그렇다고 핑계를 댄다. 그리고 꿈의 세계에서 혼자 잠을 자는 사실을 말한다. 아라타는 친구 관계에 있어주겠다고 제안하며 그녀의 테마에 대한 연구를 더 도와주겠다고 한다. 신이 난 유아는 점프하며 아라타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에게 그녀의 몸을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힘껏 삼키고 그녀와 체조를 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릴리스는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는다.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라타는 자신이 붙잡혔음을 인정하고 유아에게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뺨에 예상치 못한 키스를 하고 그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여자 화장실에서 아키오는 미라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털어내라고 격려한다. 그래서 그녀는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고백하고
최근의 고장들이 아라타의 등장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키오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항상 그녀의 편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혼란의 원인이 정말 아라타라면 주저하지 않고 제거하겠다. 나중에 금발의 여자가 밤에 복도를 걸어다니며 천둥을 치게 하고 유리를 깨뜨린다. 아침에 모두가 그 사건에 놀라. 미라는 아라타와 유이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사과하고 그 사건을 릴리스와 도서관에서 경험했던 일과 연결짓는다. 이후 그는 에렌, 유이, 레비와 만나고 도서관 경험을 유령의 출현에 비유한다. 하지만 유이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무서워한다. 전부 유령 이야기와 함께 아라타에게 달라붙는다. 그는 주목받는 것을 즐기는 것 같지만 다른 여자들은 분명히 도서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유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다. 비오는 저녁에 책을 읽기 위해 남아있던 쌍둥이 자매 2명이 관련되어 있다. 불행히도 창문이 깨지고 형이 사라졌다. 그녀는 발견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람 부는 밤에 그녀가 나타나는 것을 본다고 주장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아라타는 이 사건에 흥미를 느끼고 그 장소를 확인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한 구석에 홀로 서 있는 셀레나를 발견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설명하려 할 때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법이 공기 중에 가득 차게 되며 그들은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너진 건물로 순간이동했다. 미라는 자신의 크리스털로 그들이 에테르나 도서관에 있음을 감지한다. 아라타는 멍하니 셀레나의 가방을 더듬는 동안 어디서 나타난 공격이 그에게 날아든다. 하지만 셀레나가 다행히 구해준다. 공격 뒤에 누가 있는지 셀레나의 정밀 복제품인 리사와 트리니티의 마지막 멤버가 등장한다. 그녀는 미라와 리리스를 마법 테이프로 감싼 후 그들의 마법을 흡수한다. 셀레나는 아라타에게 리사가 그녀의 언니이자 오빠라고 말한다. 또한 모두가 이야기하던 유령 소녀라는 것도 분명히 리사는 그리모어 사회에서 미라의 2인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회의 규칙에 반하는 흑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구 목적으로 모든 사람의 힘을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아라타를 목표로 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셀레나는 그녀의 행동을 예견하고 그를 밀쳐냅니다. 예상대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아라타는 리사의 길고 날씬한 다리를 감상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기회를 잡아 셀레나에게서 뒤에서 덤벼듭니다. 흡혈귀 모드로 그녀의 피를 빨아들여 마법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아라타의 힘의 일부 요소가 도서관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사는 그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제 아라나와 동등한 악마군주 후보라고 주장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의 등 뒤에 날개가 나타나는데 이는 아라타의 날개와 완전히 같다. 이런 전개 이후 셀레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리사가 그녀의 목에 남긴 물린 자국이 빛나기 시작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녀는 모든 마법사는 악마 군주가 되기를 열망해야 한다고 변호한다. 그리고 그녀는 졸업할 때 수마쿰 라우데를 달성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아라타는 그녀를 지지하며 그 역시 쉬운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하지만 친구들에게서 마법을 훔치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마법총을 소환하지만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확인한다. 그녀는 그의 능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정말로 히지리를 구하고 싶다면 함께하라고 요청한다. 여자들은 이것이 나쁜 소식임을 깨닫고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그녀의 마법 필드가 너무 강력해서 그들을 밀어내고 그녀는 아라타에게 키스를 하여 그의 마법이 거의 고갈될 때까지 한다. 리사의 날개는 더욱 커지며 그녀는 더 큰 힘을 축적하지만 먼저 그 힘을 사용해 다른 소녀들의 능력을 빼앗고 미라와 레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녀의 마법을 튕겨낸다. 레비는 그녀의 속도로 리사에게 거의 타격을 입힐 뻔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한쪽 팔의 힘을 잃는다. 리사가 다른 팔을 잡으려고 할 때 미라의 수정이 스캔되어서 그녀는 강력한 폭풍을 일으키며 분화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리사를 잡았지만 그녀는 몰래 미라 뒤에서 기습합니다. 초단파 반사신경 덕분에 힘을 잃지 않은 그녀입니다. 한편 아라타와 셀레나는 아직도 셀레나의 상태에서 회복 중인데 더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마법이 빼앗겼고 곧 죽을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한 아라타는 일어나 달리기 시작합니다. 비겁한 겁쟁이처럼 돌진하려 하지만 리사가 그를 잡아묻습니다. 그에게 이미 사촌을 찾는 걸 포기했냐고 묻습니다. 그는 히지리의 실종날을 깊이 생각하며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리사의 마법, 리비에게 다시 한번 운을 시험할 기회를 주세요. 리사가 순간이동하자 리비는 상상도 못할 빠른 속도로 그녀를 따라잡아 그녀의 날개를 베어내기 시작합니다. 불리한 상황임을 본 리사는 포기하지만
그들에게 경계하라고 말하며 다시 돌아올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 후 그들은 도서관으로 돌아가고 미라는 말합니다. 비록 원하지는 않지만 아라타의 실력을 완벽하게 다듬는 것이 두 번째 리사와의 전투 전에 가장 좋다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법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아키오와 싸우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아라타는 아키오의 공격을 계속 피하며 왜냐하면 그에게는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이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아라타의 발차기 중 하나가 거의 그를 우주로 스케이트 타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미라에게 착지했는데 손이 그녀의 가슴을 편하게 잡고 눌렀어요. 예상대로 미라의 복수는 거의 그를 응급실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는 몇 군데 피만 흘리며 도망쳤어요. 훈련이 끝날 때 그들은 그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 칭찬했지만 공격을 피하는 데 너무 기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리사에게는 그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그의 마법 능력의 독특함에 대해 그렇게 깊이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갑자기 창문이 다시 산산조각 나고 그림자가 덮어씌우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약한 학생들은 마법을 빼앗기고 있는데 리사가 등장해서 그림자 마법으로 교장 선생님을 공격하지만 그가 5인치도 채 되기 전에 그의 에너지가 산산조각이 나며 그들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부숴버린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는 그녀를 무도회 춤 자세로 숨기고는 마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 훈계한다. 다음으로 리사는 마법의 강도를 높이고 셀레나의 결박 마법을 이용해 그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는 곧 풀어버리고 아무 일도 아니었던 듯 넘긴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교장 선생님은 전투 준비를 위해 그를 둘러싼 악마 얼굴 무리를 소환한다. 교장 선생님의 마법은 몇몇만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프로마주라도 시간이 지나면 정신을 잃게 되니까요. 그녀는 그를 물리칠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만 그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의 멜론을 보여줍니다. 교양 없는 바보는 목마른 개처럼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고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를 창문 밖으로 강하게 차서 묻어버립니다. 멀리서 미라, 아키오, 아라나가 리사가 돌아온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훈련을 서두르며 아키오의 마법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모어는 그녀가 그걸 오래전에 했다고 말하며 주문이 있는 페이지를 열고 그녀의 인간 형태로 변합니다. 그런데 리사는 셀레나의 방으로 돌진하지만 리바이가 설치한 함정에 걸리고 만다. 스스로 빠져나와 셀레나를 확인하러 간다. 후회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셀레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묻는다. 거래를 만약 리사가 아라나에게 패배한다면 그녀는 착한 소녀로 돌아올 것이라고. 리사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다. 그녀는 날개를 펼치고 모든 힘을 흡수하려 하는데 갑자기 용이 나타나서 그녀를 막는다. 그리고 그의 그리모어가 인간 모습인 소라로 나타난다. 아키오가 그녀의 마력 비밀을 그에게 맡긴 것이 드러난다. 그것이 그에게 리사와의 전투를 위한 힘을 부여했다. 그녀를 마주한 아라나는 그녀의 마법을 빼앗으려 달려가지만 성공적으로 브라만 벗기고 만다. 하지만 그녀는 힘을 되찾고 그는 드래곤을 소환해 그녀와 싸우지만 그녀는 그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소라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따라잡지 못한다. 리사가 그의 가슴을 뚫으려고 할 때 그것이 마법으로 강화된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마법 테이프의 틀을 활성화하는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해방시키지만 아라타와 소라만 제외한다. 리사에게 맞설 수 없는 상황을 본 아라타는 자신의 마지막 방법을 고안하고 들어가려고 움직이지만 리사가 그를 시간 속에 얼리고 키스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달라붙어 그녀의 마법 능력을 없애는 혀에 숨겨진 주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포옹하며 더 나은 마법사로 학교로 돌아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소녀들이 그녀가 그렇게 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며 울면서 그녀의 세계에 갇혀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마법의 전임자가 어떤 시점에서 갇혔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에게 히즈리에 대해 방금 한 말을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의 마법으로 몸을 감싸고 곧 사라진다. 그는 그녀를 거기서 꺼내겠다고 다짐한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셀리나는 실망한다. 그녀의 언니가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라는 셀리나에게 리사를 그녀의 주문에서 풀어주는 데 유용할 마법 기술을 가르치라고 명령한다. 한편 교장은 멀리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공격에 대해 통보받는다. 그 공격은 이스카리오트라는 악의 마법사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며칠 후 아라타는 마법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매우 집중하고 바빠진다. 그때 교장이 그들 두 사람을 그의 사무실로 호출하고
그는 우연히 미라와 부딪히고 얼굴이 거의 그녀의 꿀단지에 묻힌다. 늘 그렇듯 아라타는 그녀의 속옷 팬이라는 이유로 주먹을 맞고 교장이 그를 보안부대의 부사령관으로 지명하자 미라는 거의 기절할 뻔한다. 그런 교양 있는 개 같은 아이라곤 생각도 못할 거야. 학장은 리리스를 감독으로 임명하며 이번에는 미라와 아키오만 보내기엔 다음 미션을 혼자서 처리하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마법학교가 최근에 수수께끼처럼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기숙사로 돌아온 뒤 리리스는 아라타에게 개인 레슨을 해주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다른 여자애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녀를 놀린다. 아라타는 자신이 모든 사람의 테마는 알고 있지만 리리스의 것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진다.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욕망이라고 말한다. 그는 속임을 당하고 그녀가 그의 개인 과외 선생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종류의 과외 수업에서 그는 모든 사람의 테마가 그들의 성격에 반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릴리스의 몸이 몽크넛을 만들 수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말 착한 소녀입니다. 그 후 릴리스의 과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녀가 끝낼 무렵에는 그녀는 잠이 들게 됩니다. 아라타의 그리모어가 그에게 올라타고 저승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처녀인 미라와 그녀의 부하가 방해합니다. 미라는 너무 당황해서 그녀가 얼마나 꼭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임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성들이 설명합니다. 문제의 학교는 세 개의 대학 중 하나로 그들의 학교도 속해 있는 마법 학교다. 그 학교에는 공격이 가해져서 학생들이 대량으로 사라졌고 그 원인을 조사하러 갈 예정이며 그들은 텔레포터를 이용해서 거기로 갈 것이다. 그때 갑작스런 우연한 사건이 발생하고 미라는 아라타의 얼굴 위에 앉게 된다. 리리스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라타를 멀리 날려버린다. 그들은 하루 수업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리리스가 온천에 나타나서 아라타를 정말 멋진 곳으로 데려가서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게 한다. 이후 교장이 그들을 모아 마법학교로 순간 이동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순간 이동하는 동안 방해가 있음을 느낍니다. 교장은 여전히 그들을 학교로 데려가지만 그리모어는 그녀가 아라타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사용했던 재구성 에너지와 유사한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히즈리가 나타나고 미라는 그녀의 마법이 정확히 인간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진정한 형태를 드러내려 하지만 그녀는 즉시 다시 사라진다. 그녀가 떠나자 그 그리모어는 문제의 여인이 실제로는 히즈리가 아니라 그녀의 그리모어 일리아드라고 말하며 그 모습으로 대체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들이 건물을 탐험할 때 보고된 것처럼 그렇게 파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전히 완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장벽을 발견하고 이는 건물이 다른 차원에 고립되었음을 나타내며 이는 오직 악마 군주 후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때 그들은 그림자 같은 생물들을 만나고 미라는 그녀의 크리스탈을 사용하여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그녀의 마법은 그녀에게 돌아와서 그녀를 벗겨냅니다. 건물이 반마법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라는 그것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며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말하자 아로나는 미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림자를 처치한 후 그녀는 뒤에 서 있는 그리모어 일리어드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결을 준비합니다. 한편 아로나는 미라에게 자신의 셔츠를 입히고 그들을 어떻게 빼낼지 고민하다가 장벽의 핵을 파괴하고 학교의 중앙을 확인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처음에 혼자 나가려 하지만 미라는 함께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그가 따라오면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 반면에 그리모어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소라는 그림자가 실제로 학교의 학생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납니다. 그들은 일리아드에 의해 제거되었죠. 그녀는 적들을 무너뜨릴 폭발물을 만들지만 작은 검은 상자가 나타나면서 놀라고 그녀는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 아로나와 미라는 학교의 중심을 찾고 그녀가 바람에 할머니 속옷이 드러나는 것이 무섭다고 하자 그녀를 업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이 올라가면서 아로나는 그녀의 테마가 정의인 만큼 그녀는 자신이 꽤 외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법이 너무 강력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했지만 아키오는 그녀를 받아주었고 그녀를 친구로 만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그녀는 마법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쳤어요. 그래서 아키오는 숨지 말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마법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어요. 그것이 그녀가 자랑스러운 정의의 사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계기였어요. 그들은 결국 정상에 올라가서 소라가 검은 상자에 갇혀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자 일리아드가 자신을 드러내며 그림자로 둘러싸고 그녀를 해치우려고 해요. 미라를 제거해서 오라타를 온전히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때 소라는 텔레파시를 이용해 오라타와 소통할 방법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녀가 장벽의 중심에 갇혀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그가 그것들을 파괴할 수 있다면 학교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요. 그는 아이리아드에게 미라를 놓아주고 자신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이리아드는 동의하지만 그에게 그녀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미라는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소라의 운명이 무엇이 될 것인지 묻고 그녀는 그에게 그림네들이 죽지 않고 잊혀질 때까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그가 알고 있던 히지리가 이제는 다르며 순수하지 않은 것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그가 알고 있던 히지리가 이제는 다르며 순수하지 않은 것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그가 알고 있던 히지리가 이제는 다르며 순수하지 않은 것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그가 알고 있던 히지리가 이제는 다르며 순수하지 않은 것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그가 알고 있던 히지리가 이제는 다르며 순수하지 않은 것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리아드가 더 많은 그림자를 소환하며 그녀는 빠르게 미라를 풀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소라의 힘을 빼앗는 동안 아오라타는 그녀를 막으려고 하지만 묶이기만 하고 그녀는 이 일이 헤이기리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그녀가 그를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찾는다면 정말 질투할 거라고. 그가 그림자들에게 고문당하는 미라를 지켜보면서 아오라타는 미라의 힘도 돌아오지만 아오라타가 이제 악당 모드에 들어선 것을 보고 그녀는 크리스탈을 활성화하고 소라와 힘을 합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합동 공격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더 강력한 필드로 그들의 힘을 무효화하고 그들을 땅에 던집니다. 그는 미라를 붙잡고 키스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진짜 아오라타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때립니다. 아오라타를 계속 부르면서 그녀는 그를 제정신으로 되돌리고 그의 인간 형태가 서서히 그의 몸을 지배하다가 결국 넘어집니다. 그가 일어나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에게서 악마를 쫓아내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녀들은 그에게 일리아드를 제거하라고 말한다. 일리아드는 모두의 불은 뒤에 있는 자이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동안 히기리를 대신해준 것에 대해 그는 학교 건물에서 빠져나갈 방법도 묻지만 그녀는 말한다. 이제는 그녀의 통제받기라고. 왜냐하면 그가 트리니티 상태에서 만든 검은 태양 때문에 일리아드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지금은 학교에 갇혔다고 사과하지만 소라는 그녀에게 어서 눈물 그만 두라고 말한다. 그들은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테니. 아오라타는 총을 꺼내며 시작하고 다른 소녀들도 모두 함께 총을 든다. 무기를 내어놓고 일리아드는 그에게 안기며 모든 힘을 옮겨주게 된다. 그리고 그는 검은 태양을 향해 발사하고 그것은 엄청난 폭발과 함께 분해되어 학교가 원래 파괴되었던 상태로 돌아간다. 곧 리리스와 아키오가 달려와서 살아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보고 안도한다. 즉시 아오라타가 리리스의 가슴에 쓰러진다. 미라는 그가 악마 대령 상태가 되어 에너지를 소진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떠나자 진짜 히지리가 건물 옥딩상 구한 간타맨. 그녀는 아마도 아오라타의 적이 될 운명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아키오는 오라타를 제거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그가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치명적인 마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리리스와 미라는 둘 다 그를 신경 쓰지 않는 척하지만 분명히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녀는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누가 정확히 다른 마법학교를 파괴했는지 분석하려 하고 그 책임이 바로 이리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히지리의 지시에 따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냥 히지리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나중에 오라타는 깨어나 히지리를 부르며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놀랍게도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을 뜬다. 그는 종말에서 그녀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마법사가 되었으니.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 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래서 히지리가 그에게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그는 재빨리 피하고 릴리스가 그를 구하지만 그가 그녀의 몸에 꼭 맞는 위상을 감상하지 않고는 안 된다. 히지리는 자신을 악마 군주 후보이자 트리니티 세븐의 가장 어린 구성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악마 군주 형태를 활성화하여 자신의 능력을 뽐낸다.
이 형태는 먼저 그녀를 쾌락 상태로 만들고 그녀에게 쾌락의 노래를 부르게 한 후 반전 배트우먼 위상으로 입힌다. 그녀는 세 가지 주제, 붕괴, 창조, 해체를 완벽히 숙달했다고 자랑하며 삼위일체로 여겨질 자격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리리스는 재빨리 그 앞에 뛰어들어 그의 얼굴을 그녀의 유혹에 덫에 묻습니다. 오라타가 그녀를 막기 전에 그녀는 학교로 합류하기 위해 사라지고 다른 이들은 히즈리의 팀이 이미 그녀의 학교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라타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돌아가서 학교를 구하도록 찾아보라고 말한다. 곧 천상 카이시우인 여사공지 학교, 다오치온 루한, 직돌이 웨이 출면령잔, 흥회, 천공중출 자이언 저기린 여사 카이시공지 학교, 장기야미폰 루한, 직돌이 웨이 정신이 출령 잔타, 타사오 렌시 낙의 피챙웨이 로비정려해, 단타제 유리사적 잔 두중수료샹, 지잉일지수능용, 유차동시, 저나우교 장출레분연 나라 뒤 장적각색, 후이 무착기지 지지리 웨이, 진관타 주 뒤 요 뒤 로비배우정목면여해 동수, 타제 유리사적 잔 두중수료샹, 지잉일지수능용, 유차동시, 저나우교 장출레분연 나라 뒤 장적각색, 후이 무착기지 지지리 웨이, 진관타주 뒤 요 뒤 로비배우정목면여해 동수, 제시, 니통 구호 페이스타임 리안 게리 웨이, 고수타 학생 맨도제 타적 맨 경세게리 한전 모양, 소위 타가이 주한 주오잔뚜. 레비는 나뭇잎을 휘파람 불며 그녀는 백업을 부르고 있다고 말해 혹시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녀는 바람을 일으켜 여러 개의 자신을 만들어내며 믿기 힘든 속도로 루브를 공격하고 심지어 목에 상처를 내기도 해. 이때 루브는 참을 수 없어서 칼을 꺼내 레비를 2번 베고 학생들이 이 전설적인 싸움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가운데 유는 레비가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불안해지며 이로 인해 그녀의 마법이 크게 영향을 받아 이른바 디즈니랜드가 흔들리기 시작해. 세레나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해. 레비는 일어나서 목도리를 고쳐매고 이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펼쳐나가 마법의 힘으로 매우 강력한 소용돌이를 만들어 루베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녀를 숨겨둡니다. 그녀가 이 소용돌이가 그냥 케이크 조각이라는 것을 깨닫자 상당히 실망하며 쉽게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녀는 레비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실제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교장 선생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한편 아라타와 소녀들은 엉망진창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텔레포트 장치가 파괴되어 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릴리스는 수리해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며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작업을 시작하는 동안 레비는 일어나서 교장 선생님의 치유 마법 도움으로 뛰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녀는 몇 가닥의 실을 이용해 거미줄을 만들어 루브를 가둬놓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스테이크처럼 베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루브는 이미 작은 장난에 지쳐서 트리니티 파워를 활성화시키고 몸 주변에 여러 검을 내뿜으며 실드를 잘라버린다. 순식간에 그녀는 레비를 찔러서 죽은 척하게 만들지만 유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며 그녀의 영역에 영향을 준다. 그녀는 울며 레비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셀리나는 대신 나가겠다고 제안하며 유아가 계속 버틸 수 있게 한다. 물론 유아는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셀리나는 그녀의 강력한 언니에게서 충분한 지식을 얻었으며 방어할 수 없지 않다고 확신시킨다. 유아는 동의하고 셀리나는 나가서 카메라로 루베의 사진을 찍어 먹는다. 그녀는 루베를 테이프로 감싸서 그녀의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 셀리나가 레비를 돌보고 있는 동안 루베는 아기 테이프에서 빠져나와 빛을 발산하고 이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그들을 땅으로 날려버리며 분화구를 만든다. 그녀는 교장과 대면할 준비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리사가 나타난다. 셀리나의 몸을 통해 그녀가 카메라 렌즈를 사용해 이상한 쌍둥이 수압을 활성화하여 이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셀리나가 루브를 얼리고 리사는 그린 스크린 반응 유튜버처럼 제잘거린다. 그래서 루브는 탈출하기 위해 검 하나를 희생하고 얼리는 걸 피하기 위해 리사의 카메라를 벗어난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리사는 레비가 회복할 시간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다. 퀸 닌자가 나타나고 그녀는 루브를 베어 속도를 늦춘다. 이는 상대에게 자신이 압도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의 머리카락이 뒤따라 떨어진다. 그러나 그는 거대한 멜론이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그가 룩의 멜론을 더듬으며 그녀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다. 한 번 더 리사는 히즈리에게 그들의 팀에 합류하라고 격려한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하고 아라나는 그녀에게 손님이 되어달라고 한다. 히즈리와의 싸움 전에 아라나는 다른 여자들에게 히즈리를 선한 편으로 이끌어줄 것을 부탁한다.
그는 그녀를 없애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리사가 그에게 소리치자 그는 그녀를 셀레나로 착각한다. 하지만 두 번째로 그녀를 보고 나서 기억한다. 셀레나는 평범한 외모이고 그녀의 몸매는 리사의 것이라는 것을. 로그는 몇 분 전에 그녀를 더듬었던 사실을 언급하지만 지금은 그녀를 한밤의 만남처럼 무시하고 있다. 그녀는 아라하나가 자신과 같은 사람을 그녀의 하렘 일원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놀란다. 비록 그녀가 적이긴 하지만. 그 후 아라하나는 자신의 마법서들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소녀들에게도 활성화하라고 부른다. 교장 선생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후드 입은 여자가 자신임을 드러낸다. 히지리와 로그가 소속된 아카데미의 교장. 그들은 상대이지만 그 학교에서 그들처럼 그랜드마스터들이 싸우는 것은 재앙적일 것에 동의한다. 대신 그들은 넷플릭스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정한다. 학생들이 헝거게임처럼 서로를 찔러 죽이는 것을 지켜보며 이 두 바보는 누가 싸움에서 이길지를 내기까지 한다. 전투가 시작되고 히지리가 먼저 공격하여 어두운 빛을 마법 원으로 발사하지만 미라는 그녀의 공격을 수정으로 깨뜨린다. 미라는 사실 히지리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히지리가 방심한 사이 레비가 슬쩍 다가온다. 그녀를 뵈려고 했지만 루그에게 가로막혔다. 그러나 아키오가 그녀의 공격을 차단하며 발차기로 그녀의 검을 산산조각내고 벽지로 만들어버렸다. 모두 유아의 프로젝션과 협력한 덕분이다. 이 기회를 잡아 레비와 리사는 히지리를 공격하려 달려가지만 그녀는 즉시 마법진으로 그들을 밀쳐내며 그들의 독특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오레아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둘은 그녀를 위한 틈을 만들어주겠다며 말한다. 그들은 다시 히지리를 향해 돌진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이 오레아를 방해하려는 계획임을 알고 있으며 공격을 바로 오레아에게 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약간의 파괴가 일어난다. 그녀는 여성이자 아우레아가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바꿔놓은 것을 발견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아우레아는 위에서 내려와 장벽을 강력한 광선으로 겨냥하고 그 광선이 깨질 때까지 쏘아댑니다. 이것은 리리스와 오라타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들은 함께 히지리에게 용을 소환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가 손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생각하지만 곧 강력한 광선에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마법이 파괴되고 그녀가 실신할 때까지 말입니다. 오라타는 그녀가 일어나자마자 달려가 그녀는 그를 과소평가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최근에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마법을 회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들의 세계에 대한 몇 가지 비밀을 드러냅니다. 종말이 발생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히지리는 자신이 삼켜졌을 때 다른 세계를 방황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오라타를 발견하고 그의 사촌인 척했죠. 그의 부모도 사라졌기 때문에요.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녀는 미래를 예견했고 오라타와 그의 하렘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발전시켜 또 다른 종말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들은 그곳을 반복적으로 파괴하여 악순환이 됩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마 군주가 일어나 그들의 영역을 차지하고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히지리는 그녀의 팀과 함께 갑자기 그녀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녀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단지 두 세계 사이에 결국 그녀는 보석처럼 빛나고 학교의 교장이 그녀를 데려갑니다. 오라타에게는 그를 물리치기 위해 훈련받을 것이니 당분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실현 후 릴리스는 그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마을 주위를 걸으면서 점심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소녀들이 그들을 엿보고 미라가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아키오가 그곳의 요리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해질녘까지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며 오라타는 릴리스에게 히지리에 관해 그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그렇게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하렘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들을 존중하며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쉽게 그들을 없앨 수 있는 악마 군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아기를 넣으려는 것처럼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그녀에게 악한 마법으로부터 보호해줄 부적을 선물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고마워하고 그 후 하나씩 엿보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모두 점심을 먹으러 나갑니다. 나중에 아르다는 자신의 힘을 잃는 꿈을 꾸고 릴리스에게 떠나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를 두고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싸우고 있는 신비로운 괴물은 그들 둘을 없애기로 결정하지만 릴리스는 아르다를 감싸 보호하려 합니다. 그녀를 떠나게 하지 못한 후 그는 릴리스의 마법서를 잡으려 하지만 실수로 릴리스의 엉덩이를 직접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책과 접촉하게 되며 영혼 같은 소녀가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힘을 빌려준다. 다음 날 그는 리제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리제는 그의 떡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간식으로 바꾼다. 하지만 리제는 현재 셀리나의 몸에 있으며 그녀는 자신의 자산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엄격히 반대한다. 아르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다. 리제는 대신 그녀의 진짜 몸을 제안하지만 릴리스와 셀리나는 자신들이 점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밑줄 차단자 역할을 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일리아에게 꿈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그가 악마 군주 후보이기 때문에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소라는 아르다가 종종 릴리스를 꿈꾼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그녀를 기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르다가 항상 꿈속에서 그녀의 멜론을 만진다 고 말하자 일리아는 그의 기억과 욕망이 섞여 꿈이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농담은 그만두고 릴리스는 자신의 그리모아르인 헤르메스 아포크리파가 빛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며 아르다는 그것을 만져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리모아르가 밝게 빛나기 시작하고 아르다위 팔이 마왕의 팔로 변합니다. 그의 힘이 흡수되고 있음을 알아차린 소라와 일리아는 재빨리 도움을 청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리모아르는 작은 소녀로 변하게 됩니다. 아르다와 릴리스를 부모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아르다가 그녀의 이름을 묻자 그녀는 이름이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르다가 그녀의 이름을 릴림이라고 짓는다. 바로 그때 에렌이 방에 들어오고 즉시 릴림에게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릴림도 망이라고 부르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릴림은 자신의 유일한 어머니는 릴림이라고 분명히 한다. 에렌은 실망한다. 에렌은 릴림에게서 아르다와 릴의 마법이 흘러나오는 것을 감지한다. 그래서 그녀는 기술적으로 그들의 자녀이다. 유아가 방에 들어오자 그녀는 강한 마법을 감지했다고 설명하며 즉시 릴림에게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아르다에게 몇몇 아기를 넣어달라고 괴롭히기 시작하지만 릴리라는 릴림이 사실 그녀의 아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릴림이 엄마라고 부르자 그녀의 모성 본능이 발동하고 기꺼이 그녀를 자기 딸로 받아들입니다. 아르다는 레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냐고 묻고 레비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릴리라의 그림자가 그들의 힘을 빨아들여 인간 형태를 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아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아르 등급을 매기는 것과 그것을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 후 아키오와 미라가 순수하지 않은 마법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미라도 릴림에게 매료되어 아르다와 릴릴라, 그녀의 뒤에서 아기를 가지는 것에 대한 짜증, 릴릴라의 뇌가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 아르다는 그녀를 위해 베이비 샤워를 제안한다. 릴림과 놀고 난 후 아키오는 아르다가 최고의 상태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한다. 남자는 릴림이 그의 모든 힘을 빨아들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 얼굴을 받고 쓰러졌다. 그의 사무실에서 교장 비블리아는 마스터 리바와 그녀의 영원한 도서관이 깨어나는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논의한다. 리바는 그들의 세계가 곧 끝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농담으로 그녀에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리바는 그들이 아스카리옷이며 아침 식사로 악마 군주를 잡아먹는다고 말한다. 비블리아는 그때 히지리와 룰을 호출하며 묻는다. 그들이 앞으로의 싸움에서 그를 지원하게 될 거야. 그는 아르다가 보호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히지리 씨는 오직 그녀만이 아르다를 이길 것이라고 주장해. 상대가 누구냐고 묻자 리바는 그것이 영원한 도서관에 봉인된 연금술사라고 밝혀. 그것은 궁극의 외부 연금술의 산물, 흰 악마 군주야. 한편 마그누스는 흰 악마 군주와 대화하며 그가 묻기를 그의 창조자인 우르메스 아포크리파에게 걸린 마법이 작동했는지 마그누스는 아르다가 주문서를 만지자마자 영원한 도서관이 깨어났다고 밝히며 이제 주인을 위한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 장소를 진정한 마왕으로 만들기 위해 마그누스는 흰 마왕이 오직 그 후보와 싸우기 위해 태어났다고 밝힌다. 그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마그누스는 그에게 최후의 삼위일체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격려하며 그는 그에게서 아시아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한편 아르다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꿈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하루 종일 회복한 후 깨어난다. 그는 소라와 일리아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며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목욕탕에 도착하자 그는 미라와 셀리나를 만나는데 두 사람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들킨 것에 부끄러워한다. 릴림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후커파파에게 달려갑니다. 아르다가 여자들과 함께 목욕을 하자 소라와 일리아는 이렇게 논의합니다. 주술서가 갑자기 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비자연스러운 일인지에 대해 그들은 처음부터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소라는 덧붙입니다. 그녀의 원래 모습은 수백만의 생명을 좌우했을 것이라고. 아르다가 통통한 미녀들에게 관심을 보이자
소녀들은 컵 사이즈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큰 가슴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미라가 답답해합니다. 모두가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아르다는 릴림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와 릴라는 이미 그녀에 대한 부모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다는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미라는 유아와 비슷한 연금술사와 마법의 기운을 감지한다. 그녀는 자신의 것과 같은 꿈을 조종하는 마법이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아르다는 그가 들었던 목소리가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밝힌다. 그가 마지막 삼위일체의 백색 악마 군주에 대한 각성을 언급하자 룩스리아 아카이브에서 갑자기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 팀은 위협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룩스리아 아카이브에 연결한다. 그들은 추가 힘을 얻기 위해 바보 같은 코스프레를 한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그리모어는 각자의 주인에게 돌아가고 팀은 벽 속에서 나타나는 유령 같은 악마 생물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때 리바가 루에게 습격당하지만 검으로 공격을 막아낸다. 루는 혼자서 모든 악마를 물리치고 아르다는 그녀를 부드럽고 조개 크기의 멜론을 가진 소녀로 알아본다. 그때 히즐이 등장하며 자신들이 원장 선생님의 도움 요청으로 보내졌다고 밝히고 하지만 미라는 아직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몬스터들이 나타나자 그녀는 이들이 영혼의 도서관 세계에 빨려 들어갔다고 설명한다. 그곳은 아우터 알케믹의 창시자인 호헤나임이 악마 군주를 창조하는 방법을 연구하던 곳이다. 이소희 악마 군주는 깨어나 아르다를 추격하며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그녀는 또한 하얀 악마 군주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연결됐다고 덧붙였다. 두 세계. 그것이 마법사들의 계획이었어. 릴리는 무의식적으로 아르다의 힘을 빨아들이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붕괴 현상이 발생해서 아르다는 학교 안에서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데 그들은 그것이 백악마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있어. 그들은 창밖을 보며 코드 D라는 괴물을 바라보는데 영원한 도서관에 봉인된 마법의 짐승이야. 소녀들은 그 괴물과 맞서기로 결심해. 왜냐하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D니까. 아르다는 백악마와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 학교 운동장으로 가는 길에서 아르다가 공격받지만 히즈리와 에렌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치켜든다. 그때 백색 악마 군주가 등장해 마지막 트리니티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마스크를 벗자 그룹은 아르다만큼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라스트가 아르다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의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중에서 아르다의 권총을 만들어 발사하지만 히즈리와 에렌이 다시 한번 그를 하얗게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히즈리는 결정을 내린다. 에렌이 그녀의 마법창을 소환하는 동안 사탄 모드로 돌입하고 버팀목이 될 만한 힘을 모은다. 두 사람은 그의 정수를 폭파시키는 데 성공하는데 마치 토요일 밤의 예르말보다 더 잘한다. 하지만 라스트는 재생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쉽게 회복한다. 유우는 참전하기로 결심하고 심지어 그녀가 라스트의 몸을 파괴한 후에도 다시 재생한다. 히즈리는 포기하지 않고 매우 강력한 주문을 보내지만 라스트는 단순히 그것을 반사시켜 그녀를 기절시킨다. 아르다와 릴라만 남았고 라스트는 모든 이들을 둘러싼 방어막을 치며 도망칠 수 없게 만든다. 그로 인해 라스트는 남아있는 모든 마법을 추출하기 시작한다. 아르다에서는 그를 파괴하고 그의 모든 친구들도 함께 파괴하려고 했죠. 한편 에이큐는 그 뒤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결국 마력을 고갈시키고 젊은 시절의 자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을 공격에 강화하는 방법을 설명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방어에 써야 해서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리바와 로우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며 드래곤에게 직접적으로 맞으면 끝장날 거라고 인정합니다. 코드 D가 분분히 강해지고 있으므로 리바는 로우에게 자신을 드래곤에게 운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가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낼 수 있도록 말이죠. 로우는 드래곤 위로 날아가 많은 그의 사지를 제압한 후 레비를 위해 떨어뜨린다. 리바는 그녀의 힘을 사용하여 드래곤의 상반신 전체를 폭파시킨다. 그로 인해 드래곤이 땅에 추락하게 된다. 하지만 드래곤은 라스트처럼 재생하기 시작하고 미라는 그들이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협력 공격을 감행하자고 독려한다. 리세와 에이쿄가 드래곤을 제압한 후 미라는 그 드래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궁극의 공격을 사용한다. 하지만 승리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은 아르다와 다른 이들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한다. 한편 아르다의 상황은 특히 심각해 보인다. 라스트가 릴라에게 도망치라고 조롱할 때 아더는 그녀가 자신을 구하라고 재촉하지만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기를 거부한다. 그로 인해 라스트는 두 사람을 겨냥한다. 꿈에서처럼
릴라는 자신의 몸으로 아더를 보호하며 그가 이 상황을 예전에 겪었던 것을 깨닫게 한다. 그는 바닥에 있는 릴라의 그리모어를 발견하고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한다. 그리모어와 접촉한 후 그는 릴림에게 자신의 힘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라스트는 자신의 공격으로 개입하려 한다. 그러나 아더는 마법을 활성화하는 데 성공하고 밝은 빛이 나타난다. 곧 그들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고 릴림이 나타나서 그들이 그녀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아르다가 그녀의 마법을 이용해 그녀와 연결할 수 있었지만 릴림은 다른 사람의 엔테르마 아크를 실행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실수로 무엇을 잃게 될지 궁금해하자 소라가 기뻐하며 그의 존재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릴림이 그의 마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지만 만약 아르다가 그 마법을 사용한다면 릴림은 영원히 그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또한 자기 의식을 잃고 단순히 도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녀가 아르다를 돕는다면 상관없다고 말할 때 남자는 에즈리를 잃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 릴림이 인생의 좋은 것들에 대해 떠들고 있을 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릴라도 따라와서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며 릴림은 마침내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싶지 않다고 인정한다. 아르다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릴림은 기쁘게 아르다에게 마법을 제공하여 그가 돌아가서 라스트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한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라스트의 공격이 명중하지만 아르다는 그것을 쉽게 반사한다. 에즈리는 그가 더 이상 악마 군주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챈다. 아르다와 릴라는 루크시아 아카이브를 탐색하며 아르다에게 주인공 같은 코스프레를 선물하는데 보너스로 팔라딘 기운도 더해졌어. 릴라는 아르다가 호에나임의 힘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해 호에나임은 이르마의 저자이자 연금술의 아버지야. 라스트가 연금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릴라는 오직 연금술만이 그를 이길 수 있다고 믿어. 라스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지만 그들은 반격하여 그를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사라지게 만들어. 바로 그때 장벽이 걷히고 리버는 말하지 아르다가 드디어 그들처럼 팔라딘의 힘을 사용했다고. 교장 선생님은 그가 그 힘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리라의 이르마를 사용하여 마왕이 되는 기술과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블리아는 아르다와 트리니티 세븐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쁘게 생각하며 리버는 자신의 계획과 연구의 범위를 깊이 생각할 뿐입니다. 갈등이 드디어 끝났다고 믿으며 그룹은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위해 다시 모입니다. 붕괴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들의 안도감은 짧게 끝나고 라스트 트리니티가 스스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얀 마왕의 처참한 상태를 보고 아르다는 소녀들에게 트리니티의 고통을 끝내자고 요청합니다. 모두 주저없이 동의합니다. 그들이 바보처럼 포즈를 취하고 공격을 소리내어 외치며 결합된 마법을 발동하자 마지막 트리니티는 압도당하고 파괴되지만 아르다는 그가 악마군주 역할을 맡겠다고 확신시킨다. 그래서 트리니티는 평화롭게 쉴 수 있다. 붕괴 현상이 사라지자 그룹은 떠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힘들게 얻은 승리를 축하하고 릴림이 아버지를 안으러 달려온다. 하지만 릴림이 상황이 해결되자 아르다는 자신의 성기사 형태를 해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의도치 않게 모두의 옷이 찢어지게 만들어 그들의 자산이 필요했던 팬서비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딘가에서는 안나와 아르샤 두 소녀가 최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르다의 인상적인 힘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안나는 아르샤에게 그를 다음에 만나자고 제안하고 아르샤는 동의합니다. 안나의 기쁨에 가득 차서 며칠 후 아르다와 일행은 아키오의 고향을 조사하러 도착합니다. 황량한 황무지로 변해버린 곳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이곳에 거대한 도시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릴라는 여기 있는 유적이 악마 군주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신이 하늘 도서관에서 이곳에서 힘을 얻었다고 밝혀냅니다. 이 말에 아키오는 향수를 느끼며 도시를 공격하던 빨간 레이저가 유적을 파괴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바로 그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팀은 다시 한번 유적을 공격하는 같은 레이저를 봅니다. 아르다는 그 힘을 저지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릴라가 그를 충격에 대비해 안아줍니다. 그 후 그들은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하게 됩니다. 마법의 힘을 소진하여 젊은 모습으로 변한 아키오를 만납니다. 아르다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아키오는 그들이 천국의 도서관으로 텔레포트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온 곳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 루가 나타나서 그들을 여기로 안내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제는 여기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기로 밝은 결정을 내리지만 아키오는 릴라의 힘으로 쉽게 그녀를 제압하며 곤란한 상황에 갇힙니다. 루는 아르다에게 공격당할 것 같아 자신의 순종을 위해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그들 앞에 토네이도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드래곤을 타고 있는 망토를 쓴 남자가 나온다. 이 아비스는 진짜 아비스의 약한 반영일 뿐이라고 한다. 악마 군주 후보가 여기 오면 그들은 다른 세계의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아비스는 아키오의 고향을 파괴한 동일한 악마 군주이며 이를 그의 힘의 시험으로 깎아내리며 그녀를 화나게 만든다. 그녀는 그를 공격하려 달려들지만 아비스는 쉽게 방어하고 상냥한 주부처럼 다루며 그녀를 막는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드래곤을 보내 나머지를 처리하게 하지만 적어도 룰을 해방시키고 그녀는 드래곤을 잔해 아래에 묻는다. 아르다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무기를 꺼내 아비스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왼손으로 이를 흡수한다. 그는 자신의 테르마가 바니타스임을 밝히는데 이는 죽음의 개념에 기반한 힘으로 모든 것을 무로 되돌리게 만든다. 아비스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지만 그의 작은 동료인 리틀레이가 세상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줄 가슴 큰 여인에게 주의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녀를 억제하며 아라도를 그의 힘을 가져다 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표시로 아비스는 그들을 가장 고통 없이 모두 없애기로 결심하지만 리트는 루에게 그들이 공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소녀들은 크림슨 악마 군주가 가진 엄청난 마법의 양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건을 예언한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릴라를 구하는 데 집중해야 해. 교장 선생님은 트리니티 세븐에게 구조작전을 시작하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래퍼는 에지리에게 악마 군주 후보를 최후의 무기에게 인도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라도가 그것을 손에 넣으면 정신이 온전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동안 아라도는 에이쿄의 무릎 위에서 깨어나고 그녀는 말한다. 그가 기절하고 그녀의 꿈 중 하나에 빠졌다고. 아라도는 침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그녀는 말한다. 자면 더 빨리 회복되고 힘도 회복된다고. 둘러보며 그는 아직도 에이쿄의 고향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곳은 심연 트리니티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만드라 마법으로 자신을 보호했다고 밝히고 아라도는 자신의 마법을 손등에 보여주며 같은 약속을 한다. 그는 모든 친구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므로 어비스를 이길 만큼 강해지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릴라가 침대에서 깨어나 어비스에게 왜 자신을 인질로 잡았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이 세계 출신이 아니면 그녀의 존재 이유는 그의 힘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힌다. 릴라는 아르다에 대해 묻고 그가 제때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한다. 어비스가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자 릴라는 협력하기를 거부하지만 남자는 그녀에게 그를 거역할 수 없다고 말한다. 원하더라도 어떤 마법을 사용하여 그는 그녀의 가슴에서 루크수리아 마왕의 요소의 빛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그의 힘의 요소로 릴라 안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실제로 그의 딸임을 드러내고 마왕의 요소의 공명은 그 증거임을 보여준다. 그녀는 심지어 심연의 힘에 압도당하면서도 어떻게든 탈출하여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심연은 맨손으로 그것을 흡수한다. 심연은 그의 딸이 그렇게 강력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감명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의 유대는 레비에 의해 해석되고 그는 천장에서 떨어져 그의 팔을 잘라낸다. 그 직후 나머지 트리니티 세븐이 도착하고 기습을 사용해 릴라를 구출한다. 그들이 사라진 후 어비스는 잘린 팔을 잡고 몸에 연결하여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위치를 파악하려 한다. 한편 릴라는 에이쿄와 아르다를 성의 중앙 부분으로 안내하며 유일한 출구로 이끈다. 그들은 그곳이 악마 군주에게 경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어떻게 우회할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히즈리가 나타나 크림슨 악마 군주를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들고 온다. 그녀가 오직 아라도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에이쿄는 그녀가 악마 군주 무기 주데카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무기는 전체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오직 악마 군주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라도가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마법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다른 이들의 격려를 받은 후 아라도는 그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히즈리가 그를 바로 그곳으로 안내한다. 가는 길에 그들은 그 장소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돌골렘과 마주치고 아라도 혼자서는 그것을 상대할 힘이 부족하다. 히즈리의 마법조차도 효과가 없으니 골렘은 반악마군 타입이다. 그래서 그는 아르다를 처치해버린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는 아르다와 에이쿄를 검은 제국의 검 유디카가 있는 방으로 떨어뜨린다. 리우와 히즈리가 합류하자 수호 골렘도 들어오고 이번에는 지원군을 데리고 온다. 아라도는 팔에 붙는 검을 호출하고 그 안에 바늘을 주입한다. 자신의 피 속의 악마군 요소를 확인한 후 유디카가 파이널리 활성화되지만 아르다가 아직 3위일체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오류를 보인다. 그것은 아르다의 광란 시퀀스를 시작한다. 그의 마법이 미쳐 날뛰게 만들어야 해. 아르다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자 에이큐는 그가 검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그의 아우라 힘에 밀려난다. 다른 선택이 없어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마법을 카메라에 쏟아부어 리제에게 아르다를 제지하게 한다. 그녀가 사진을 찍자 아르다는 자신이 셀레나의 카메라 속 얼어붙은 세계에 있게 된다. 그녀는 시간이 밖에서는 매우 느리게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것으로 아르다가 다시 통제력을 되찾기에 충분하다. 아르다가 무심코 검을 팔에서 빼내자 리즈는 소라에게 왜 무기를 다룰 수 없는지 묻습니다. 소라는 아르다의 마지막으로 한 개의 아카이브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현재 리에레레이와 에이쿄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를 내쫓고 성적 욕구를 채워주기로 리즈는 결정합니다. 그의 마법을 빼앗아 동시에 그의 첫 경험을 하기로 합니다. 소라는 그녀가 악마왕의 원소를 훔치려 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아르다는 그녀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녀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리즈는 자신이 단지 나쁜 이미지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르다는 그녀는 그저 나쁜 부분만이 아니라 그의 계획의 일부로서 그녀를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캔들로페를 내려놓습니다. 덮개를 씌우는 건 그녀가 그의 아이들도 가지려 하기 때문이야. 소라가 그녀의 주인에게 소리칠 때 일리아는 말한다. 직접 신체 접촉은 마법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야. 쇼가 아르 등급으로 넘어가면서 일리아는 아르다가 마법 복제의 조건과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건 리제의 특기 중 하나야. 강렬한 문지름 후 첫 번째 조건이 분석되고 약간의 혀놀림으로 두 번째 조건도 완성된다.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리제는 몸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림로어들은 아르다의 마법이 그녀를 내부에서부터 삼키고 있다고 명확히 한다. 하지만 이건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편안한 시간이 아니라 테마사의 드릴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제는 이를 극복하며 세 번째 조건은 마법의 기본 원리 분석과 해체라는 것을 설명한다. 일리아는 그가 이 종류의 마법에 가장 뛰어나다고 상기시키며 쉽게 사람들의 마그누스 모드를 해체하여 그들을 육체 상태로 남기고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 아르다는 이제 리제에게 이 방법을 써서 그녀의 통증을 멈추게 하려고 하고 자신의 그리모아트의 도움을 찾는다. 성공한 후 그는 리제를 품에 안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며 이제 로고의 아트를 사용해 텔레포트할 수 있다. 이번에 검을 휘두를 때 트리니티가 확인되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가 진정한 악마 성주 지력을 활성화할 때 모든 트리니티들이 이를 느끼고 리라가 자신의 몸에서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낀다. 그는 그저 그 힘의 조각만으로 골렘을 파괴하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 후 리라는 아르다의 검에 손을 대고 싶다고 요청하지만 결국 다른 위태로운 자세로 제지당한다. 한편 미라는 지쳐있는 리라를 안고 오라도가 자신의 힘을 사용한 후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걱정된다. 하지만 미라와 다른 이들은 그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바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미라와 나머지는 그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바보라고 확신한다. 바로 그때 아비스가 나타나 오라도가 무기를 얻었고 몇 년 전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깨우친 후보자들은 손대지 못하는 존재가 되며 그들의 막대한 힘 때문에 종종 혼자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그들의 정신은 의식을 잃고 그들은 악마 군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릴라가 아르다가 다른 이들과 같아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며 이들이 그렇게 많은 힘을 얻은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수다를 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잘못된 낙관주의에 불과하며 모든 악마 군주가 아르다가 겪었던 것과 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비스 자신은 세상이 파괴되기 전에 그 시스템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녀를 다른 세계로 보내어 아비스는 자신의 악마 군주 요소를 그 세계에 심었고 이제 그녀를 이용해 이 세상도 파괴하려 합니다. 그는 릴라에게서 자신의 마법을 빼내고 곧 진정한 악마 군주 능력을 되찾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은 개입할 수 없어요. 릴라의 몸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스는 목표를 달성할 명확한 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유일한 인물은 바로 그 뒤에 나타난 아르다입니다. 3위일체 모두를 모아 그는 개입하여 릴라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아르다가 여전히 늘 그렇던 광대라는 걸 보고 리라가 감정을 느끼며 그를 안아주자 그는 얼굴이 붉어진다. 그녀가 걱정했던 말을 하자 오라토는 정신을 차리겠다고 약속하며 만약 그가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다면 얼굴을 때리라고 리라에게 부탁한다. 그 말에 그는 키나를 든 10년과 마주섰다. 그것은 에키노의 세계를 파괴한 검이다. 그 후 두 사람은 치열한 격돌을 벌이는데 히즈리와 에렌은 다른 이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그들은 오라토가 심연보다 약간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마법을 내려놓는다. 그의 그림와이어에게 힘을 실어 심연에게 맞섰다. 결국 아르다는 심연의 티르마가 접촉하는 모든 존재, 마법까지 지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오라토는 유전의 힘 중 하나인 컨셉션을 사용해달라고 주데카에게 요청한다. 아르다는 자신의 공격에서 발생한 충격파를 사용해 심연의 마법을 지우고 이는 모두를 놀라게 한다. 심연이 돌아오자 그는 자신의 힘이 일부에 불과하다고 인정한다. 아르다는 그가 봉인되는 것에 동의하면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심연은 리라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마법의 힘을 증대시킨다. 소녀들은 곧 릴라가 악마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과정을 마치면 그녀는 인성을 잃고 아비스의 모든 힘을 회복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로 인해 남자는 이 세상의 법칙을 하나의 무의미주의 법칙으로 다시 쓰려는 계획을 세운다. 오라토조차 그것에 대해 무력하다고 인정한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토는 결국 구체에 삼켜지고 그와 비슷한 존재들이 도서관 주변에 나타나 일곱 삼위일체를 향해 다가온다. 리제와 에이쿄는 순수한 사랑으로 뛰어들어 도우려 하지만 주데카는 오라토에게 말한다. 그가 이 공격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둘이 오라토와 합류했을 때 그들은 아비스가 마법의 틀을 이용해 전체 삼위일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준다. 오라토는 그가 딸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왔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토는 그의 엉망진창 같은 악마 군주 스타일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의 엉덩이를 차고 싶어 한다. 리제와 에이쿄가 합류하고 셋은 삼위일체의 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아카이브를 활용한다. 아비스가 그들을 전부 없애려 할 때 오라토는 그를 지나쳐 릴라에게 달려가고 임펠 마기스타를 활성화하기 직전이다. 오라토는 하얀 공허 속에 들어서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릴라에게 많은 트러블을 끼쳐서 사과한다. 그는 어떻게 많은 마법을 배우고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설명한다. 히즈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그녀가 단지 사이드칙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가 정말로 클랩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리라와 그의 여정을 지지해준 다른 여자들이었다. 배란이 시작되자 리라는 눈물을 흘리며 오라토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준다는 것에 행복해한다. 그로 인해 그녀의 마그누스는 해제되고 리라는 럭스리아 아카이브에 다시 접속하여 심연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가 네 번째 아카이브를 보여주자 모두가 그에게 힘을 모아 대면하게 된다. 주제곡이 흐르는 배경 속에서 귀가 멀어버린 어비스는 여전히 오라토와 대결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의 힘으로 오라토는 도서관에서 어비스를 베어내고 위기를 영원히 끝냅니다. 즉시 그는 나머지 잠든 여성들과 함께 바닥에 있습니다. 아이쿄만이 잠들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복수해준 오라토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싶어 합니다. 오라토는 새로운 힘으로 모두를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어 기쁩니다. 그냥 소원만으로도 복원된 도시의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키요에게 잠시 어머니와의 시간을 허락하며 그때 그는 주데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지고 목걸이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 그는 주데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든 취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녀에게 가슴이 풍만한 고수엄마로 변하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릴라가 나타나고 오라토는 또 다른 꾸짖음을 피하기 위해 달아난다. 달리면서 그는 황량한 황무지에 자라고 있는 작은 식물을 발견한다. 그것은 언젠가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희망을 상징한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애니메이션을 알려주세요. 이런 요약을 더 보고 싶다면 여기 있는 영상을 시청하세요.